그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느낌, 어떤 감이 와야 되는데 네네. 딸랑 거기만 갔다 오고 그걸 쓸래니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묵혀두고 다른 데들도 좀 다녀본 다음에 이제 일권 초고 집필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알쓸 신작 그 네. 프로그램 촬영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여행이 주요한 테마인 그런 이제 프로였잖아요. 예. 약간 시너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쓰는 데 있어서 영향을 좀 아니, 뭐- 받으셨나요? 그죠? 뭐 없다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뭐 그게 아. 예 그게 제가 여행 다니는 거하고 또 좀 다른 방식이어서 방송은 네네. 예 물론 뭐 아테네도 한 번 더 갔다 온 셈이니까 네. 그 바람에 도움은 됐죠. 도움은 됐는데 예, 그건 어쩌다 있는 일이니까. 네. 네. 그 저는 이제 이번 책에서 가장 좀 특별한 것을 그 한경애 선생님께서 사진으로 참여하신 거. 아 예. 예.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여서 중년의 부부 또는 나이 든 부부가 같이 여행 다니는 게 사실 아이고. 뭐랄까 항상 가족 단위로 다니니까 부부끼리만 다니는 게 좀 뭐랄까 어색하고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아니 뭐 같이 일하러 다니는 거니까 네네. 제 저는 원래 수학 전공인데 네네. 이제 여행을 원래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이 기획이 처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이 기획을 저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유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것도 아니고 이런 또 여행 에세이나 이런 걸 써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네. 제 처가 이제 아내가 얘기를 듣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행을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일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네. 그럴 수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진을 배우든가 이제 사진 찍는 분하고 같이 다니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사진 배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사진 찍을 분을 같이 동행해서 다녀야 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네. 그래서 당신이 사진을 배워서 그럼 사진을 찍으면 호텔방도 한 개만 잡으면 되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해서 또 제 처가 사진을 배우는 시간이 또 앞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안을 받고 바로 착수할 수가 없었죠. 네. 아. 그래서 한 2년 정도 사진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찍을만 하다 싶을 때 2016년도부터 봄부터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근데 뭐 저희는 관계가 네. 이제 약간 나이 차이는 한 3년 있긴 해도 네. 되게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둘만 다니니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긴 해요. 밥 먹을 때 아. 취향이 여러 달라요? 가지를 먹어볼 수 없어요. 아. 둘이니까 네. 시킬 수 있는 메뉴가 딱 두 개밖에. 예, 두 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좀.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여행지에서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네네. 우연히 이렇게 조인이 돼서 서로 어울리게 돼서 한 6명이 가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네. 좋은 거예요. 뭐 이것도 시키고 네네. 저것도 시키고 해서 다 나눠 먹고. 네. 그래서 한 4명 정도 되면 밥 먹을 때는 괜찮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아. 둘이 다니니까 다 좋은데 네. 밥 먹을 때 여러 가지를 못 먹어요. 그건 약간 예. 둘이 괜찮아요. 다니면 뭐 친구처럼 사니까. 그뿐만 아니라 네. 이제 책에 제 처가 자기 사진으로만 네. 이제 여기 기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본문에는 잘 안 나오는데 네. 이야기를 주고받잖아. 네. 다니면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가 많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도시를 갈지 그 도시에서 뭘 볼지 이런 거 설계할 때 또 자료 모으고 검토하고 거기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런 거를 다 해줘요. 그 제처가.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함께 계획해서 다니는 건데 예, 그 점도 좋죠. 예. 괜찮은 팀이네요. 그 하루키 소설가도 예, 부인이랑 같이 부인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준다고 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이렇게 좀 집중해서 네. 글을 쓰는데 필요한 글감들을 모으고 나머지는 다 제 아내가 하고 영어도 저보다 낫고 그러니까 좋네요. 예, 좋죠. 예.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걸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체력 관리를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제천은 요가를 하고요. 아, 이제 저는 원래는 축구를 했는데 네. 이제 요즘은 헬스를 하고 있죠. 아, 하여튼 체력 근력을 키워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게 둘이 다니니까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게 사진을 나중에 몇 장이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는 데마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걷는 속도나 이동 속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진 촬영하는 데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차를 타고 이동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걸을 수밖에 없고 예. 아침에 출발지까지 숙소에서 딱 차 타고 가면 이제 오후 늦게 저녁에 끝나서 숙소로 돌아올 때 또 차 타고 그거 빼고는 거의 다 계속, 걷게 돼요. 네. 예.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오고 밥도 아침밥도 맛있고 그래서 여하튼 그 계속 걸을 하루에 뭐 한 10km 정도 걷는 거는 크게 뭐 이렇게 몸에 부담이 안 올 정도의 체력은 이제 유지를 해야 네. 다닐 수 있죠. 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요새 뭐 평균 수명이 워낙 길어서 예. 아직 많이 남았죠. 예, 그래서 100살이라고 생각하면. 아, 예, 약간 나이 들어서 네.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테마 네. 주제죠, 이게. 음. 그런 점에서도 좀 장점이 있죠. 네. 예. 그 저는 이번 책이 약간 그러니까 좀 다르게 다가왔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전 책은 주로 이제 선생님이 내 말이 이제 맞으니까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을 좀 깔고 쓰신 책들이 이제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번 책은 그냥 그런 느낌은 이제 별로 없고 그냥 뭐 편안하게 뭐 이랬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여행이 이제 편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쓰는 어떤 느낌이 좀 달라졌다. 약간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여행책이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네. 제가 그동안에는 정치, 경제, 네. 뭐 사회, 역사 이런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왔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론적인 것도 들어가게 되고 뭐 저희 어떤 문제에 대한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어떤 문제에 네. 대한 저희 판단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그건 또 책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근데 여행은 뭐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요. 이게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네. 대부분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내용들이 제 취향에 이제 맞았던 거, 제 취향에 비춰볼 때 중요한 거, 네. 뭐 제 취향으로 볼 때 괜찮았던 거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 그냥 뭐 부담이 없죠. 말하는 저도 부담이 별로 없고 네. 독자들도 사실 뭐 크게 부담 가지고 읽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점 편안하게 읽을 수 예,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쓰는 재미는 좀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덜 힘들어요 쓰는 아, 게. 예. 그 전에 썼던 책들은 그 논리적으로 정합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제에 관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여행 에세이는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만큼만 얘기하면 되는 거라 네. 그런 점도 되게 편하고요. 작업 자체는 제가 지금까지 책을 뭐 수십 권을 쓰긴 썼는데 네. 작업하는 과정 자체는 제일 가볍고 즐거웠어요.
즐거우셨구나. 스트레스도 뭐 거의 안 받았고. 네. 그러니까 좀 더 문장에 공을 들이자. 뭐 이런 생각들은 좀 있었고요. 아, 문장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크게 문장에는 이제 힘을 안 쓰고 이렇게 메시지 전달만 잘 되면 된다는 네네. 이제 태도로 썼는데 네. 이번 책은 문장도 약간 멋을 부려볼까 그런 아, 욕망이 있긴 했어요. 네. 있는데 그게 뭐 평소에 글 쓰는 습관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 이제 이번 책엔 4개의 도시를 다루셨잖아요. 이제 아테네하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테네는 미소년이 이제 주름된 철학자이다. 또 로마는 예전에 굉장히 큰 사업가. 그런 식의 이제 비유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른데 이스탄불과 파리는 어떻게 하셨나 이제 궁금해서 먼저 그 부분을 막 찾아봤는데 거기는 그게 없어서 약간 서운했거든요. 그 두 개는 왜 그런 비유가 없었는지. 아, 예. 네. 딱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 파리는 네. 약간 그게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 뭐, 내가 연락 안 해도 너무 잘 나가는 친구? 그런 느낌의 네,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뭐, 떠나오는데 별로 뭐 안쓰러움이나 이런 것도 없고, 다음에 꼭 와야지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냥, 하여튼 잘 나가는 친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는 친구라 그렇게 좀 표현이 에둘러서 됐던 것 같고 이스탄불은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테네도 좀 짠한 그런 네. 느낌이 있긴 하지만 네. 이스탄불은 더 규모가 더 크게 그런 느낌을 주는 도시예요. 좀 짠하다는 것보다 이스탄불은 되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좀 억눌린 듯한 아, 그런 도시여서 느낌. 예. 근데 표현할 방법이 참 딱 떨어지게 없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첫 번째 도시잖아요. 아마 선생님 책을 뭐 꾸준히 읽은 독자라면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처음부터 아테네를 첫 번째 도시로 삼아야겠다라고 예. 그 생각을. 예, 그거는 사전에 이제 자료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유럽의 이제 중요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시 이런 데들을 일람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초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출발은 아테네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정식으로 아테네를 여행하기 전에 그냥 놀러 한번 갔어요. 아, 이게 이제 처음에 기획이 돼서 제안을 받고 나서 네. 그러니까 답사 이런 느낌. 네, 약간의 사전 답사 느낌으로 그때는 카메라도 안 들고 네. 그냥 제대로 안 들고 이제 그냥 대충 해서 한번 갔어요. 아, 그것도 이제 아직 봄이 되기 전에 한 그때가 2월 달인가 아직 겨울이죠. 춥지는 않지만 네. 아테네가. 네, 그때 한번 그냥 놀기 삼아 그 아테네도 보고 뭐 산토리니도 갔다 오고 뭐 메테오라도 갔다 오고 이렇게 그 여행사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데들이 있어요. 네. 거기를 에어텔로 해서 숙소하고 비행기표만 미리 예약해놓고 이렇게 이제 놀러 갔다 온 거죠. 이제 관광 그야말로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이 도시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확실해졌어요. 아, 왜요? 그게 대충 다니면서 봤는데 네. 우리가 유럽과 관련해서 이렇게 떠올리는 이미지들 중에 많은 것들이 거기서 출발했더라고요. 네. 유네스코 네, 유네스코 네, 네. 그 로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삼각형 지붕에 네, 열주 네, 기둥 네. 있는 이제 그런 아이콘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전에 유럽에 제가 유학 시절이나 이럴 때 조금씩 다니면서 봤던 많은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아테네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순서로 보면 여기를 제일 먼저 갈 수밖에 없겠다. 예, 그래서 이제 아테네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 맥락에서 로마, 이스탄불로 이제 로마, 이스탄불 말이 이렇게 네, 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테네 다음에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가 어디지? 보니까 로마고 네. 로마 서로마 제국 망하고 나서는 어디지? 보니까 콘스탄티노플, 아. 이스탄불이고 그리고 나서
그 오스만 제국이 말기를 향해서 막 갈 때 그다음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던 데가 이제 파리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중심 도시들을 연결해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일본을 쓰게 된 거죠. 2권부터는 이제 네. 가까운 데들을 묶어서 아, 예, 쓰려고요. 네. 예. 그 아테네 편에서 그 아스파시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이 되게 재밌게 읽었고 또 이제 뭐 아이슬신자 거기서도 뭐 헌안서른이나 신사임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 말씀하신 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서 저희 가족도 강릉 일부러 가서 이제 보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이렇게 마음껏 펼치지 못한 그런 여성들에 대한 그런 짠한 마음이 되게 일관되게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건 네. 여자들만이 아니고 네. 예, 근데 네. 제가 그 로마 편에서 쓰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네. 막 쓰려고 하다가 분량도 넘치고 해서 그걸 못 썼어요. 스파르타쿠스 아, 네네. 이 검투사들의 이야기 네. 그 당시 노예제도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간다 싶어서 제가 그걸 다 뺐는데 아, 그 스파르타쿠스 이야기도 이제 걸출한 개인이잖아요. 네. 스파르타쿠스도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네네. 이제 사회적 귀속이 어떠하든 맞으면 속해 있는 그 당시 계급 사회에서 계급이 어떠하든 출신 지역이 뭐든 간에 어떤 비전과 재능과 열정 이런 걸 가진 어떤 개인이 네. 그 제도 속에서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을 보면 네. 예 그게 되게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페리클레스 얘기를 쓰면서 네. 그 BC 5세기 아테네 얘기를 하면 페리클레스 얘기를 안 쓸 수 없는데 페리클레스 얘기를 쓰면서 아스파시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다. 예, 그래서 그냥 조금 쓰게 됐죠. 예, 좀 막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네네. 개인들한테는. 작가의 말에서도 이제 컨텍스트로 이제 보는 것에 네.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가 연관지에서 봤을 때 로마 편에서의 카이사르 이야기, 예, 그러니까 뭐 세계사 시간에도 배우고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예, 예. 어떻게 이것저것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진 않았는데 선생님 이제 설명 듣고 이렇게 제가 약간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게 모순적인 인물이죠. 예. 그래서 가늠이 되고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콘텍스트로 바라보기에 어떤 효과를 내가 이제 봤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흥미로운 건데 카이사르의 네. 두상이나 이런 네. 거는 정말 유럽 어디를 다녀도 볼 수 있고 특히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서는 네.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역사에서 엄청난 또 그 자취를 남긴 사람이고요. 근데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네. 그 카이사르를 기념하는 네. 또는 카이사르를 모신 또는 카이사르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 없어요. 네, 제가 로마에? 다니다 보니까 저는 네. 처음에는 그냥 네. 뭐 있겠지 해서 갔는데 이 사람은 황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개선문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로 로마노 로마 포럼 네. 거기 폐허에 보니까 원로원 건물이 있고 거기서 암살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로원 마당에서 암살을 당했는데 이제 거기였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맞아요. 이렇게 그 2000년 전 일인데 2000년 좀 더 됐네요. 2050년 좀 됐네요. 거기서 이제 감정이입 한번 해보는 거죠. 여행 가면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이게 물론 그냥 아무데서나 가이사르를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 가이사르가 최후를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 공간에 가면 훨씬 더 감정이입이 진하게 돼요. 이 사람 뭐지? 네.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았지?
그리고 황제가 되지 못한 독재자였는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가이사르를 추앙하고 기억하게 됐을까? 단순히 그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 때문일까? 이제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르도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이었고 그 황제가 된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폴레옹도 굉장히 모순된 사람이고요. 네. 나폴레옹 3세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야심을 가진 자들이 누구를 뭐 롤모델로 삼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가이사르를 롤모델로 삼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뜻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나폴레옹의 행태에서도 그런 게 보이고. 그래서 아 가이사르 얘기는 좀 써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고 어디에서 쓰지 고민하다가 아 그래 그 포로 로마노의 원로원 마당 거기밖에는 없을 것 같다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쓴 거죠. 네. 곁가지 얘기죠. 일종의 보면 여행 에세이로는 곁가지 얘기인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포로 로마노를 거닐면 느낌이 좀 달라요. 네. 느낌이.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만 네. 그래도 기왕 멀리 갔는데 네. 그런 상념이나 감정에 한 번쯤 그 원로원 마당에 서서 젖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좀 생각해 보고요. 네, 그런 재미죠 뭐.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먼저 말을 안 건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안 걸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질문도 던져보고 감정이입도 좀 해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노력일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도 잘 습관이 안 되면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은 사실은 뭐 똑같은 시간 똑같은 비용 들여서 누구나 다 하는데 근데 로마 가면 뭐 뻔하잖아요. 네. 콜로세오 보고 개수문 밑을 지나서 포로 로마노 통과해서 그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으로 해가지고 그 베네치아 광장 보고 뭐 판테온 가고 이 코스 많은 코스예요. 네. 근데 똑같이 비행기 타고 가서 아침밥 먹고 지하철로 콜로세오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그 코스를 똑같이 간다고 해도 건져오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기왕 비용 들여서 시간 내서 간 거니까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느끼고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되도록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면이 사실 제한돼 있어서 많은 얘기를 넣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르타쿠스 얘기는 정말 쓰고 싶었는데 네. 눈물을 머금고 예, 그거는 너무 복잡해요. 콜로세오 얘기를 하면 써야 되는데 네. 그럼 뭐 스파르타쿠스가 언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게 왜 그렇게 커졌고 나중에는 왜 깨졌냐 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예, 혹시 로마 가실 분들은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똑같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꼭 여행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또 여행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똑같이 살아도 이제 뭔가 더 좀 제대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다 필요할 텐데 그래도 좀 제대로 좀 이해하려고 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보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아니요 네. 그런 분들한테 네네. 제가 이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찾은 정보들이고 네. 이제 그 정보를 해석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그렇게 긴 시간 들여서 정보를 검색하고 이제 해석하고 연결짓고 맥락을 만들고 이랬던 수고를 네. 이제 독자들은 그런 수고를 안 들이고 그거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밥 먹고 살죠. 뭔가 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수고를 남이 해주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누구나 다 사실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이지만 그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검색해서 엮어서 네. 특정 장소에다가 특정한 얘기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제 그대들은 그런 수고를 아끼고
이 책에 없는 내용은 또 그런 수고를 들여서 찾아보시되 이 책에서 제가 이렇게 갈무리해 둔 것은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밥은 먹어야겠어요. 이런 게 제가 이제 지식 소매상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해도 무방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여행 다녀도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여행 다니면 또 좀 나은 점이 있지 않을까. 예, 좀 충만해지는 느낌. 어떤 이제 낯선 공간들을 헤집고 다니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어딘가 감정이입을 해보고 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거든요. 네. 각자에게. 네. 근데 그런 독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쓴 책이니까 도움되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더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선생님의 그런 능력을 독자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아. 예, 예. 그건 제 업이니까요. 네, 제 그렇죠. 직업이니까 네. 제가 열심히 해야죠. 그거 유현진 선수 보고 그 코너를 코너에 공을 다양한 구종으로 잘 던지는 능력 그거는 유현진 선수의 일이잖아요. 그 유현진 선수는 자기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제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유현진 선수가 오늘은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했는데 뭐 승수는 못 쌓았지만 1회에 막 수비가 우왕좌왕하면서 2점 내줬지만 그 뒤로 7회까지 엄청 잘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해설자도 이제 어린 선수들이 저걸 보고 배워야 된다는 네. 논평도 나오고 그랬던데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연봉을 많이 받는 네. 거죠. 인기도 있고 네. 저 광고 모델도 나오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 야구 팬들은 그냥 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너무 멋지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고 이제 어린 야구 선수들은 유현진 형이 던지는 걸 보면서 뭔가 얻어갈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제 남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지식 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 여행 에세이를 통해서 네. 그런 일을 좀 더 잘해봐야지. 근데 제가 유현진 선수 공 던지는 것처럼 글을 잘 쓴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 노력하고 같은데. 있다 그런 뜻이죠. 노력하고 있다. 네. 물론 지금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20대 독자들에게 뭔가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실까 그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요, 특별히 노력은 안 해요. 네네. 그냥 저는 네. 제가 쓰고 싶은 글 쓰니까 네. 누가 제가 쓴 글을 읽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아마 40대 구독자가 많다면 아마 유럽 여행을 가볼까 하는 분들이 사보시는 게 아닌가. 20대들은 돈이 사실 있으니까. 지불 능력이 예. 직접 없어서 아. 대부분 마음은 있어도 네. 40대들은 뭐 이제 아이들 키울 만큼 키우고 조금 넓은 세상 보면서 이런 즐거움도 한번 누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뭐 누구한테 내 책을 읽혀야 되겠다 이런 건 없고요. 네. 그냥 이게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책을 냈는데 누구든 거기서 쓸모를 발견을 하고 제 책을 읽어주시면 그걸로 됐죠. 예, 특정 연령대나 독자층에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제가 나이가 이제 60대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네. 아무리 제가 뭐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네. 30년 이상 40년을 건너뛴 세대하고 네.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감하기는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여행 에세이는 또 좀 더 젊은 작가들이 써주지 않을까. 김영하 작가 책은 누가 읽는지 모르겠는데 또 김현수 선생 책이나 이거 여행 책들 많이 내시잖아요. 또
훨씬 김영하 씨가 나하고 나이 차는 별로 안 지는데 네. 조금 지는데 훨씬 감각적이고 도회적이에요. 네. 문장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김영하보다는 좀 구닥다리이겠지. 인가 보다. 일 수밖에 아, 없어. 맞아.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거 다 가지려 그러면 안 되죠. 40대가 읽어주는 것만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제 그런 이제 시리즈도 있잖아요. 이제 여행을 토대로 이제 글을 쓰신 건데 어쨌든 거기 담겨진 내용들이 이제 세계사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예. 예. 네. 좀 더 약간 만약 그들을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그들 특히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타겟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청소년들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읽으면 되죠.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건 이제 만화고 네. 아니 네. 뭐 안 하건 뭐건 네. 여하튼 필요하면 읽으니까요. 네. 예. 근데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가 필요한 분은 그 책을 읽으시고 네. 그걸로 좀 부족해서 유럽 도시 기행을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 기획하면서 유럽 여행에 관한 책들을 다 살펴봤어요. 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그래서 이미 있는 스타일의 책이라면 굳이 내가 이걸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 근데 쭉 이제 번역서들도 많죠. 론리 네. 플래닛이나 뭐 이런 그 여행 안내서들이요. 거기 단순히 여행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정보들도 다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게 네. 맥락이 너무 없다. 네. 정보는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편으로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시를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요. 근데 이스탄불 같으면 수십 년을 이스탄불에 살았던 한국 사람이 정말 잘 쓴 책이에요. 네. 근데 안 맞는 거예요. 3박 4일 여행자에게. 네. 근데 이스탄불 뒷골목에 지금도 이렇게 끈에 달아서 이거 내려보내면 거기 그 터키 차랑 뭐 과자랑 이런 거 해서 올려보내고 돈 내려오고 이런 데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도 그 어란 파묵 네. 그 책에 네네. 나오는 예.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3박 4일 이스탄불 여행자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기 여행자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그 도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네네. 이스탄불을 4박 5일만 여행을 했고 네. 로마도 4박 5일 한 번만 딱 가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단기 여행자의 눈높이에 맞게 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곳, 그 시간에 볼 수 있는 네. 곳 그런 공간들을 중심으로 짜고 그리고 콘텍스트를 붙여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던 거고 되게 기획한 대로 책이 나와서 네. 다른 책하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유럽 여행과 유럽 여행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기존에 나온 어떤 책과도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 여행 에세이의 종다양성을 좀 확충한 효과는 있겠구나. 누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시아,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데 미국 이런데 저는 잘 모르는 데여서 이제 그런 그쪽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누가 좀 책 써줬으면 네. 나도 사볼 텐데 네. 저는 유럽만 쓸 거라. 근데 유럽 도시들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몇 권까지 나올 수 있을까? 거의 무한히 나올 수 있죠. 아, 그래요? 유럽의 도시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도시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렇게 1년에 한 권씩 낸다고 꾸준히 낸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책 한 권에 도시 4개씩이니까 네. 10년을 내도
40개밖에 못 해요. 네. 근데 유럽의 나라 수만 40개가 넘어요. 예, 그쵸? 그래서 예, 도시는 거의 무한정 많거든요. 음, 여기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예. 음. 제가 힘이 붙여서 다 네. 못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 이후로 거의 매년 한 권씩 새로운 책을 내고 계시잖아요. 네, 한 권 이상씩 냈죠. 네, 한 권 이상씩. 예. 그렇게 좀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 1년에 한 권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작업량을 생각하면 200자 원고지 뭐 네. 한 1200장 이런 책들은 좀 적지만 네. 되게 제가 낸 책들은 200자 원고지 1200장 내외 네. 되는 책들인데 이제 작업량을 계산을 해보면 1년 꾸준히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이러면 아, 책 한 권 분량 성실하게 하면 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권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뭐 노무현 김정일의 네. 뭐 246분 이런 네. 책은 그냥 상황의 필요성 때문에 그냥 2달 만에 뭐 쓰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글쓰기 특강 같은 경우도 뭐 부가해서 따라온 것들이 이제 자투리 남은 것들을 모아서 내는 바람에 뭐 표현의 기술 같은 책이 네네. 이제 덩달아서 나오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실제로는 한 권보다 좀 더 낸 셈인데 네. 좀 벅차요. 한 권보다 더 내는 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 하듯이 출퇴근하면서 글을 쓰면 1년에 한 권 정도 낼 수 있겠다. 되게 지금은 그렇죠. 네.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from 9 to 6로 그러면은 계속 이 시리즈가 그 1년에 한 권으로 채워지는 게 되는 걸까요? 예,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1년에 한 권씩만 낼 수 있으면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제 생각에는 빠지지 않고 네. 1년에 한 권씩 낸다면 근데 과연 이제 그게 될지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겠죠. 네. 목표는 1년에 한 권씩 내는 걸로 하고요. 그 이제 아테네 면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중에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빚더미를 해체하는 일에 그들이 왜 에너지를 모으지 않을까? 그걸 아, 이제 숙제로 그리스요? 예, 네. 예, 예. 숙제로 이제 물어주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왜 마음에 계속 남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그게 이제 인간을 생물학자들은 진사회성 동물이라고 그래요. 네. 진사회성 동물이요. 네, 그 사회성 동물은 일반적으로 군집 생활을 하는 네. 그런 종을 사회성 동물이라고 이제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진사회성 동물은 군집 생활을 하는데 때로 그 개체들이 네, 자기가 죽는 걸 감수하면서 그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쪽의 행동을 해요. 그걸 네. 보통 이타 행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도 굉장히 큰 질문이었고 네.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생물학자들이 대답을 찾은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개체들이 이타 행동을 하는 그런 종, 네. 군집 생활을 하는 네. 종을 진사회성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딱 진사회성 동물의 전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째서 어떤 시기에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이 그 진사회성 동물의 특성에 맞게끔 네.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으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왜 어떤 시기에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이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답은 뭐 총화 단결, 국론 통일, 네. 그다음에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이런 식으로 이걸 주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제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 우리 IMF 때 근무후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걸로는 설명이 참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똑같은 금융위기, 국가부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라별로 국민들의 이 대처 양식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리스에서는 한국처럼 그렇게 강력한 집단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저런 가설을
그거는 그냥 저 사람 잘나서니까 성공한 거야 이런 식의 설명이고 네. 뭔가 좀 이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거를 아직 제가 못 찾아서 이거 일반화된 질문으로 네. 왜 비슷한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떤 공동체, 어떤 시기의 어떤 공동체는 그렇게 그 에너지를 모아서 네. 그걸 공동체 전체가 그걸 극복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모아지는 반면 왜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 되게 흥미로운 그런 네. 학술적인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답을 현재까지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쉽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숙제인데 이제 이걸 풀려면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유통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연구해서 좀 내주면 제가 또 이게 제일 그럴듯해 이래가지고 소개를 할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지식 유통업자 측면에서 이제 역사라는 책은 딱 거기에 부합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정리해서 네.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책이 제가 1년에 한 권씩 책을 쓸 수 있는 것도 네. 이렇게 깊이 있는 책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 유통업자의 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또 그 분야에 깊이 들어가서 글을 썼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잠수부가 아니고 그냥 가랑잎 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물 위에 떠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서평에서 깊이가 없다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걸 원하는 분들은 제 책을 말고 더 깊이 네. 있게 쓴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책은 막 그렇게 깊은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찾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네. 일들에 대해서 잠깐씩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세상에는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그냥 보는 책이에요. 네. 사실 제 책은 소비재에 가까워요. 상품으로 치면. 네,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책은 많이 안 팔리는 경우가 많죠. 네. 네.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되었죠, 맞지? 예. 아테네 뭐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네. 그 제가 해결을 못 하니까 누가 좀 제가 논문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 네. 생각을 그딱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저도 좀 막 이렇게 궁금하다. 나도 좀 알고 싶다라는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여러 가지 가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네, 이유에 네. 대해서. 근데 아무리 네. 들어봐도 그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가이드들은 막 설명해요. 아 그래요. 다녀보시면 아는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책 선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마음이 설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쓰셨어요. 예. 네. 이제 그로부터 한 약 6년 이제 지났는데 그렇게 쭉 살고 계시는지. 예, 저는 뭐 네. 지금 사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주제로 이런 책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착수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두근두근 하거든요. 어떤 책이 나올까. 좋아요. 네. 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본업을 글쓰기로 확고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네, 좀. 예. 배운 도둑질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뭐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혹시 이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 적은 있는데 네.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네. 책의 무게, 네. 질감, 네. 그 사각대는 소리, 이렇게 책 넘길 때 파라락하는 그런 음파, 그리고 종이 냄새, 네. 그런 게 좋아요. 그 텍스트만 좋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북은
뭐 그런 효과를 내려고 사르륵 넘어가는 네. 디자인도 있고 막 다 있던데 아무리 해도 나는 이북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종이책을 읽어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려고 이렇게 보셨네요, 그래도요. 예, 그 보기도 예, 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옛날 자료를 찾다 보면 네. 다 이북이에요. 그쵸. 예, 근데 저작권이 소멸된 음. 그런 책들이요. 19세기 뭐 예컨대 레오폴트 폰 랑케 책을 네. 본다.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한글 번역본인데 혹은 뭐 연구자가 쓴 책인데 인용돼 있는 건데 무슨 뜻인지 확실치가 않아. 그럼 이제 옛날엔 그걸 찾아보려면 도서관을 가서 책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네. 원전을 대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구글에 들어가면 그렇죠. 거기 그 레폴톤 랑케 전집 54권인가 그게 그 케임브리지 대학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게 네. 사진 찍어서 만들어 놓은 이북이 그게 통째로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럼 검색해서 그 책 찾아가지고 그 각주에 몇 페이지라고 돼 있는 거 찾아보면 아 이거는 번역 오류다, 이거는 맥락을 잘못 번역했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북 형태로 보게 돼요. 아주 원시적인 이북이죠. 뭐 예쁘게 디자인된 게 아니고 그냥 스캔해서 편집해 놓은 거예요. 네. 이북 형태로.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북을 보는데 볼 때마다 이건 기적이야 그러면서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디지털 도서관 네. 혁명이야 혁명. 와 이거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구글 독일판에 들어가서 그냥 독일어 원전을 랑케 독일어 원전을 그냥 본다는 거는 이게 몇십 년 전 내가 대학생 시절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현실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좋은데 신간 나온 걸 이북으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같지가 네. 않은 거예요. 그게 구닥다리예요, 저. 구닥다리인가 봐요. 그래서 종이책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손에 네. 들고 이렇게 무게를 느끼면서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책갈피 읽다가 이렇게 꽂아놓거나 이렇게 접어두거나 뭐 두 장이나 접었네 그러고 나중에 막 펴고 이런 거요. 이런 게 책에 부과되어 있는 네. 어떤 효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북은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예, 종이책 봐요. 좀 뒤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취해서 하면 되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예.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언급하신 뭐 사람 또는 뭐 공간, 뭐 궁전처럼 그런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좀 마음이 가는 거 하나를 좀 꼽으신다면. 마음이 가는 게 되게 네. 많았는데 네. 아니 그 책에 쓰긴 썼는데 네. 로마의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네. 그 진실의 입에 손 집어넣는 아, 네, 그 네, 진실의 네. 입 있는 예, 예, 진실의 입. 그 성당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아. 그러니까 벽돌 지배 위에 나무로 지붕을 얹은 그런 소박한 오래된 성당이고 끊임없이 개보수하면서 왔겠죠. 그리고 그 지하에 이렇게 내려가면 예, 옛날 원시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이 살았고 나중에 빈민구호소 역할도 했고 했던 그 지하 공간이 있는데 그 종교가 원래 뭔가 사람들이 왜 종교를 만들었고 왜 그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되게 좋은 공간이었어요. 되게 저는 무신론자인데 그래도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어떤 성스러운 느낌? 그런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공간이었어요. 거기가. 되게 그곳이. 되게 좋았고요. 네. 뭐 그 밖에도 뭐 제가 책에 쓴 것만 해도 뭐 생미셸 다리 파리의 시대섬에 있는 생미셸 다리에 이제 꽃다발이랑 네, 동판 네. 그 얘기 그 공간 그다음에 그 로마의 피오리 광장에 브루노 동상이 있는 거기 이런 데들 마음이 많이 남죠. 마음이 많이 남고 이제 아직 2권에 써야 되지만 뭐 부다페스트에도 그런 게 있고요. 프라하도 그렇고 네. 다니다 보면 왠지 이렇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 아주 유명한 공간, 아주 막 크고 웅장한 건축물이냐 아니냐하고는 별로 상관이 네. 없죠. 예.
되게 좋아요. 그럴 네. 때 이렇게 느낌이 오면. 네. 그럴 때 저녁에 호텔에 돌아가면 네.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느낌을 받은 곳이 있었다. 뭐 그런 거. 그럼 이제 제가 거기서 짧게 메모를 해두죠. 네. 짧게 메모를 해두고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글을 못 써요. 다니면서 힘들어가지고 낮에 막 네. 10몇 킬로씩 그렇죠. 걸으면 밤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자기 바빠요. 네. 그래서 이제 메모만 다니면서 막 해두고 사진 찍어놓고 그 돌아와서 그 메모를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 그때 거기 서서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렇게 하면서 글을 쓰는 네, 거죠. 네. 네, 안 그러면 글을 못 써요. 그냥 앉아갖고는. 그럼 올해 또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저 얼마 전에 답사사마 이렇게 가볍게 네. 저쪽 이베리아 반도 쪽을 아. 갔다 왔는데요. 네. 뭐 물론 바르셀로나는 한 20여 년 전에도 가본 적은 있는데 네. 바르셀로나로 들어가서 리스본 포르투 거쳐서 이제 마드리드로 해서 나오는 그런 약간 가벼운 여행, 네. 뭐 심각하게 안 가고 편하게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쪽을 나중에 한 권으로 묶을 거라. 아. 이제 가을에 날이 좀 선선해지면 지금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너무 더워가지고 네. 6월에는 더위가 가시면 가을에 그쪽을 갈까 아니면 금년에는 2권을 쓰게 되니까 네. 다른데 답사를 또 가볍게 갈까 아니면 뭐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책을 쓰기 위한 여행을 갈까 아. 지금 약간 고민 중이에요. 예. 즐거운 고민일까요? 아, 예. 예. 네. 그렇죠. 네. 그 마드리드 가면 그 맛있는 고깃집 가서 스테이크를 또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팔자 좋죠?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근데 뭐 역사나 뭐 세계사나 뭐 정치나 어떤 이제 공통된 주제가 이제 있지만 약간 조금씩 약간 변주를 이제 하면서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항상 뭐 똑같은 얘기만 하네 내지는 뭐 뻔하네 약간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예. 약간 새로움을 주면서 또 약간 생뚱맞지 않은 약간 그러한 게 이제 저는 이제 좀 느껴지는데 책 목록을 쭉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쓰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지 네. 전략은 없고 제가 쓰고 네. 싶은 걸 써요. 순수하게? 이제 그 시점에서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형적으로 그런 책이 청춘의 독서인데 네. 그건 정말 제가 심심해서 그냥 옛날에 읽던 책을 읽어본 거거든요. 네. 이게 읽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죄와벌을 다시 읽어보고 네. 이게 내가 18살 때 읽었던 죄와벌하고 같은 책일까? 아, 그렇게 놀래가지고 네. 또 이제 20대 때 읽었던 다른 책들을 또 읽어봤어요. 네. 한 두어 번 더. 정말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 있는 후배하고 점심밥 먹다가 야, 네. 야 20대 때 읽던 책 다시 읽어본 적 있냐? 뭐 내가 최근에 그 몇 개 읽어봤는데 야 진짜 웃기더라고. 뭐 아니 진짜 완전 달라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 내가 달라져서 그런가 봐.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되게 그 후배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책으로 쓰면 괜찮겠다. 우리 50대 그때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네. 우리 50대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명작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게 그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뭐 노무현, 김정일 246분처럼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상 저한테 그 과제가 떨어져서 쓴 책도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제가 쓰고 싶은 책을 써왔어요, 지금까지. 뭐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제 안 쓰죠. 네. 그거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한이 돼 있죠. 제가 뭐 1년, 2년 지난다고 뭘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네.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새로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저는 저니까 옛날에 있던 것들이 또 거기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예, 근데 쭉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네. 때 이제 그걸 책으로 쓰는 식으로 살아와서 네. 이제 요새는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네. 뭐 역사, 정치, 뭐 경제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고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나도 할 의욕이 별로 안 생기고 이래서 그래도 이 여행, 유럽 여행은 이거는 재밌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네. 내가 생각했던 거, 봤던 거, 느꼈던 거 이런 거를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거는 하는 거죠. 네. 뭐 저도 변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제가 낸 책들을 쭉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책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달라지는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책을 다 읽어보고 중복이 있다는 지적을 하세요. 아, 예,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쵸. 그건 뭐. 일정 부분 좀씩 중복되는 네, 거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아, 제 네. 책을 다 읽었다는 독자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예. 너무 잘하니까. 예, 겁나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 쓰고 싶은 책을 쓰려고 그러죠. 네. 예. 근데 옛날에 쓰여진 책이라도 이제 지금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쓰였던 또는 이제 글이 아니라 예전에 선생님의 모습의 어떤 그 날선 모습들?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독자들은 약간 아쉬움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건 새로운 필자를 찾으셔야죠. 아, 네. 예, 더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네. 다른 필자들을 구하셔야지. 저보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그쵸. 그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애들 말로는 지랄 총량이라 그러고 뭐 열정 총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열정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한 시기에 막 나대면 그 다음 시기에는 에너지가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뭐 계속 그렇게 살면 죽어버릴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네. 독자들이 그런 거를. 예, 그래서 또 날카롭게 해줄 다른 저자들을 또 살펴보셔야죠. 예. 뭐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날카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뭐 썰전 같은 그런 제안이 계속 오지 않나요? 오는데 제가 별로 하고 싶지를 않아서 예. 방송도 그래요. 네. 이렇게 뭐 제안이 오면 마지못해 나가는 경우도 네. 없는 건 아니지만 아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근데 대체로 제가 마음이 내킬 때 예, 이제 나가죠. 네. 예. 내킬 때가 많지는 않아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